그래서 이제 3단원이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1학기 마지막 정도 한 6월달 정도에 배우게 될 내용일 거야. 오늘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거는 분류야, 분류. 분류를 어떻게 할까? 생물체들을 우리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생명체들을 분류를 할 거야.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이것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이 분류하는 거에다가 조금 좀 머릿속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저희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과 분류이야.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왜 다양해야 할까? 왜 다양해야 할까? 생물 다양성. 나중에 이제 우리 생태계라든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걸 배울 텐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 어떤 지역에 생명체가 있잖아. 여기 뭐 풀이 있고, 풀을 먹는 뭐 메뚜기가 있고, 그리고 뭐 메뚜기를 잡아먹는 뭐 어떤 게 있다고 할까? 응? 개구리. 메뚜기야, 개구리? 오케이, 개구리.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 잡아먹는 뭐 예를 들어서 뱀이 있다 진짜. 이거 요렇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자, 메뚜기는 풀만 먹을 수 있지.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을 수 있지. 뱀은 이를 못 먹어. 그치? 개구리는 메뚜기만 먹을 수 있고 개구리는 풀을 또 못 먹어. 뱀은 개구리만 먹을 수 있고 메뚜기나 풀을 못 먹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줄이 하나밖에 없지. 이 줄이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 먹이 사슬. 사슬이 뭐야? 이게 틀사슬 같은 거 있잖아. 하나의 줄로 이어졌지. 그래서 하나의 줄로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먹이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메뚜기가 중간에 어떤 뭐 특별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메뚜기가 멸종을 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니? 사라져. 얘네들도 사라져버려. 얘는 엄청나게 번성이 돼가지고 생태계를 해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먹이 사슬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를 들면 뭐 지금 내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풀을 먹는 게 또 다른 애들이 뭐가 있을까? 토끼. 그래. 토끼 좋다. 토끼가 있어. 그리고 있고 뭐 토끼를 잡아먹는 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사람은 개구리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뱀도 먹을 수 있고, 그지? 뭐 그리고 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것들이 있겠니? 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은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봐봐. 중간에 메뚜기 하나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개구리는 메뚜기가 아닌 얘를 먹을 수도 있고 풀을 먹는 토끼는 여전히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더 좋지 않겠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줄로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 아까는 사슬이라고 부르고 이건 먹이 그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태계가 유지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보다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좋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 다양성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 유전적, 자, 생태계,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이 세 다양성은 있잖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똑같이 보여.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똑같이 나와, 이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이 각각의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 안에서, 하나의 종,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 형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종 안에서. 이것을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형질이라고 그러거든.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지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진, 다양성을 가진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을 딱 기준으로 치면은 뭐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까만 사람이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몸이 큰 사람도 있고 몸집이 작은 사람도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유전적 다양성이야. 얘는 뭐냐면 한 개의 종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유전적 단에서 하나의 종 안에서요. 하나의 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는 것이 좋다는 게 바로 유전적인 다양성이고, 자, 종 다양성은 자, 하나의 생태계 안에 많은 종이 있어야 되나?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줄만, 예를 들어서 뭐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딱 이렇게만 있는 생태계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야. 하나가 멸종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멸종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정한 상황이 될 텐데, 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토끼도 있을 수 있고, 뭐 뱀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면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걔네 한 종만 공격하는 어떤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종이 아주 멸종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대로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 다양성이라는 게 그 두 번째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자,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 뭐냐면은 봐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가 그냥 환경이 딱 하나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야. 여러 방식으로 진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열대 우림도 있을 것이고, 뭐 사막 같은 건조한 기후도 있을 것이고, 뭐 갯벌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뭐 육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다도 뭐 갯벌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연안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생명체들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도 여러 가지 다양할 필요가 있다. 있는 거야. 지금 생물 다양성은 사실 있잖아. 이게 왜 그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름을 정확하게 해야 돼. 유전적,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게 헷갈리는 게, 종 다양성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개의 종 안에서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난다. 요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애들이 가끔씩 있어.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종 자체가 많은 걸 종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유전적 다양성은 한 개의 종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외워야 되고, 생태계 다양성은 조금 간단하지. 환경 자체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생태계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변이와 생물 다양성이야. 자, 봐봐. 똑같은 종이 있어. 똑같은 종이 있는데, 봐봐. 옛날에 이제, 여기 나왔나, 여기? 그렇지? 120페이지 그 오른쪽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갈라파고스 제도와 핀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너 종의 기원을 쓴 사람 혹시 아니? 이름? 공부를 좀 해, 책도 좀 보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야. 찰스 다윈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얘기했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이런 섬이 있어. 막 군도라는 건 뭐야? 섬들이 군집을 이룬 것을 군도라고 그래. 군도. 그러면은 큰 섬이 이렇게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막 좀 조그마한 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군도야. 갈라파고스라는 곳이. 그런데 봐봐, 이 가장 큰 메인 섬에 사는 새가 있어. 그 어떤 새가 있냐면 핀치라는 새가 있었어.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부리가 모양이 어떻게 정해져 있겠지. 부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그냥 이렇게 생긴 부리를 갖고 있다고 치자. 나 그림 되게 못 그리니까 니들 이거 보면서 봐. 그치? 이런 그림이, 이런 핀치가 있었다라고 하자. 그런데 어떤 섬에는 보면은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씨앗 같은 것들이 많은 씨앗 이런 것들이 많은 섬이 있고 어떤 섬 같은 경우는 선인장이 많은 섬.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은 생태계 다양성이 되는 거야. 어떤 섬은 그냥 보통의 그냥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적용되어 있는 섬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굉장히 씨앗 같은 것들 좀 딱딱한 것들이 많은 먹을 것들이지 결국에는 새 입장에서는 그런 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인장 같이 이렇게 가시 같은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는 그런 섬들이 있어. 이 새 입장에서 얘네 둘 다 결국엔 다 먹을 거야. 먹을 거. 식량이라는 거지. 이 식량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씨앗이 많은 데는 좀 어떻게 되면은 부리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부리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두꺼워지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얘네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으니까 뭘 먹으려고 하면은 부리가 길어야 되잖아. 여기는 부리가 굉장히 길고 이렇게 생긴 핀치가 생겨나더라 이거야. 생겨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도 이 핀치 중에도 분명히 딱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있을 것이고 좀 긴 부리를 가진 애들이 있겠지만 자, 이 선인장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얘네들만 살아남는 거야. 자, 씨앗이 많은 이런 섬에서는 이렇게 생긴 부리만 살아남는 거야. 이게 결국 뭐냐면은 자,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생태계 다양성에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봐봐, 얘랑 얘는 똑같은 핀치야. 똑같은 핀치라는 새인데 자, 한 개의 종 안에서 부리가 이렇게 생긴 저 핀치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생긴 핀치도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가. 이게 진화야.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변이가 요 얘기인데 자, 여기는 하나의 핀치잖아. 핀치라는 하나의 새에서 같은 종 사이에서 같은 종이야. 같은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이야. 얘 지금 부리의 모양이 다르잖아. 같은 종인데도. 이게 결국 유전적 다양성도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으로 항상 이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거. 생존에 필요한 방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그래. 우리 이런 변이가 갑자기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러지? 너희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근데 과연 그게 그 단어인지 모른 채로 썼을 거야 아마. 갑자기 죽는 거 뭐라고 하니?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돌연사라고 하지 돌연사. 이 변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걸 돌연변이라고 그래 돌연변이. 돌연히 일어난 변이라고 해가지고 돌연변이라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원래 변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 시간이 엄청나게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리는 일이야. 그런데 돌연변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유전자를 공격을 해. 어떤 예를 들어 너희들 뭐 방사선 많이 쓰면은 기형아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이 방사선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너희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 유전자가 배열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 아빠 유전자가 자기 엄마 아빠도 이제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전자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X선 같은 것들 강하게 쪄가지고 이 유전자의 이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그 DNA 그 유전 형질이라든가 유전자 코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돼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 딱 바뀌어버리면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유전 형질이 아닌 다른 유전 형질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돌연변이야. 갑자기 이상한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돌연변이야. 근데 이거 보통의 변이는 보통 돌연변이와 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냥 일반적인 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어떤 갑작스러운 바뀜, 어떤 변형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일반적인 변이는 이런 식으로 대신 얘네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하면 봐봐. 핀치들 봐봐. 얘네들 중에서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야 원래. 근데 이 섬으로 날아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거야. 얘네들은 씨앗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리로는 이 씨앗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어려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긴 부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고 다시 교미를 해서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하다 보면 이런 애들만 계속 남아지겠지. 이런 애들만 남는 거야 결국에 여기서는. 자 반대로 이 선인장이 많은 이 속에서는 자 여기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생겨먹은 부리를 가진 애들 이렇게 생겨먹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다 갔을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못 살아남는 거야. 못 먹고 죽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살아남은 얘네들만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섬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들만 남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변이야 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수십 대를 거쳐야지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 딱 하나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요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봐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자체가 결국 어떻게 돼? 우리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나게 된다. 이런 어떤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 게 이거야.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시 주어져야지만이 그 환경 내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종들 속에서도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변이와 생물 다양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 해가지고는 아마 고등학교 통합과학부터는 조금 이걸 또 심도 있게 배우게 될 테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딱 요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할 게 지금 오늘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시간을 조금 좀 충분히 두고 너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바로 생물의 분류 체계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앞에다가 별표를 한 5개쯤 쳐놔. 이 단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 너희들 중학교 중퇴 하면은 검정고시 같은 거 보는 거 알지? 중졸 검정고시 이런 거 보거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중학교 수준의 어떤 학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정을 받는 게 중졸 검정고시야.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를 한 적이 있거든. 내가 검정고시 준비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 학생들 중에 검정고시 준비한 학생이 있어. 왜냐면 그냥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자퇴해가지고 바로 그냥 중졸 검정고시를 걔는 1년 공부하면 다 붙거든 사실은. 그러고 고졸 검정고시까지 그냥 2년 안에 다 붙은 다음에 바로 수능 준비한 애들도 있어. 걔 중에 있어, 걔 중에.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은 해.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그게 어렵진 않아. 근데 그런 거 준비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이제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같은 것들을 가끔씩 이제 준비를 해줄 때가 있는데 지금 생물의 분류체계 여기는 중졸 검정고시 과외에서 이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학년 과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생명과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암기할 것도 그래서 많아. 자, 생명의 분류지, 생물의 분류체계. 자, 뭔가를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분류를 하면은 너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기준이야, 기준. 이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기준 갖고 지금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야. 자,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면은 분류할 때마다 이런 기준도 있고 저런 기준도 있고 되게 많아서 처음에 되게 많았어. 그 기준 분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어떤 생물 분류를 왜 분류를 해야 되느냐면은 생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자, 목적부터 하자. 목적. 방법은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 처음에는 하나는 임의 분류가 있고 하나는 자연 분류가 있어. 자,
그냥 생물의 분류 방법에서 인위 분류라는 것은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 식성, 인간의 이용 목적 등과 같이 그냥 인간이 정한 거야. 인간이 딱 정했어. 사실은 뭐 나 자연 분류도 결국엔 따지고 인간이 정한 거 맞아. 그런데 뭐 인위 분류가 그냥 이렇다라는 거 하고, 자연 분류는 생물의 겉모습이나 속 구조, 번식 방법, 발생 과정 등 유전적 특징이 가진 어떤 생물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지. 생물이 가진 특징.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 자체는 자연 분류 쪽에 가까워. 자연 분류와 인위 분류 쪽 합친 쪽에 가까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다라고 사실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간단하게 방법은 인위 분류라는 게 있고 자연 분류라는 게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음 장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요거야. 이건 너희들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을 때 개, 문, 강, 모, 과, 속, 종. 자, 요거는 너희들 다 암기하고 있을 때. 여기 뒷장에 나와, 뒷장에. 바로 뒷장에 보면 개문, 강목, 과, 속, 종 나와.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이렇게 외웠어. 개문, 강목, 과, 속, 종. 이렇게 외웠어. 근데 지금 옛날 같은, 요즘 보면은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외우는 데도 있더라고. 그건 너희들 편할 대로 외워. 어떤 것이 가장 작으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요것만 알면 되잖아. 중요한 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문, 강목, 과, 속, 종으로 외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금부터 너희들 가르칠 거야. 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제 개로 갈수록 큰 단위야. 큰 단위고, 자, 종으로 갈수록 가장 작은 단위로 돼. 그러면은 이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생식이 가능한, 상호 생식이 가능해야 돼. 번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개라는 종류가 있어. 개라는 종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뭐 예를 들어 말티즈 미안하다. 뭐 말티즈도 있고 푸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을 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문, 강목, 과, 속, 종에서의 종은 아니야. 얘네들은 그 종 안에서 하나 더 분류된다고 하면 사실은 아종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분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거지 실제로 어떤 이 체계상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봐봐. 진돗개하고 풍산개가 있어. 걔네들은 서로 다른 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진돗개하고 풍산개하고 교미하면 걔가 나와. 걔가 나온다고. 근데 그런 개를 우리 뭐라고 그래? 잡종. 그래, 잡종이라고 그래. 또는 뭐 영어로 요즘에 뭐 믹스견 이렇게 하잖아. 잡종견이 나온다고. 개라는 새로운 종이 나와. 그러면 걔네들은 같은 종인 거야. 개라는 같은 종인 거야. 그냥 진돗개, 뭐 세퍼트, 리트리버 할 것 없이 다 그냥 같은 종이라고 보면 돼. 같은 종이야. 그러면은 봐봐, 이거야. 생식이 가능하면 종이야. 그런데 자, 말과 당나귀를 교미해서 얻으면은 나오는 게 있어. 너희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노새라고. 말이라는 게 말과 그리고 당나귀. 말과 당나귀를 교미하면 노새라는 애가 나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생식이 안 돼. 노새끼리 어떤 관계를 교미를 해도 노새가 나오는 게 아니야. 생식 기능이 없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지. 사자와 호랑이 교미하면 뭐 라이온이라든가 타이거가 사자지. 타이온, 라이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생식 기능이 없어. 걔네들끼리 타이온끼리 교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타이온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뭐야? 종이 다른 애들인 거야. 종이 다른 애들. 그러니까 이것의 기본은 뭐냐면은 봐봐. 같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자, 짝짓기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자, 요 여부야. 자,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짝짓기에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녀라고 이상하잖아. 자손이 나온다는 거. 그게 바로
같은 종이라는 특징이야. 자, 이 종 특징 제일 중요하고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노세야. 노세라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동화 같은 거 보면 노세 되게 많이 나오잖아. 얘네가 이제 말 같은 경우는 힘이 세잖아.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작지만 어떤 좀 지구력이 있고. 얘네들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 일할 때 쓰는 거야. 일할 때 쓰는데 언제 쓰냐면은 이제 산에 험한 산, 험준한 산에 짐 같은 거 나르고 올라가고 할 때 이 힘도 좋으면서 지구력도 있고 몸까지 작으니까 이런 애들을 쓰는 거지. 이런 애들을 돈키호테에도 보면 나오잖아. 노세. 자, 종.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아종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종이 가장 작은 단위야. 이 종들이 모여서 그럼 뭐가 돼? 속이 되고, 속이 모여서 과가 되고, 과가 모여서 목이 되고, 목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물이 되고, 물이 모여서 개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단위가 되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 사람도 이 단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분류 단계에서 이것은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요. 계문, 강목, 과속종. 이거 어머니나 아버지도 대충 얘기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야. 그 정도로 뭐 학교에서 많이 외우고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계문, 강목, 과속종.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자, 이렇게. 나도 사실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 사람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유인원목, 호모, 사피엔스야. 이게 사람의 정확한 명이야.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유인원목, 호목과 사피엔스 속, 사피엔스 종.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을 이제 현생 인류를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유, 류할 때가 보통 강이야. 이게. 보통 무슨 류 하면은 보통 포유류, 뭐 양서류, 뭐 이런 걸 하잖아. 할 때 이게 보통 강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유인원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원숭이라든가, 뭐 고릴라, 뭐 오랑우탄, 침팬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있는 유인원목이야. 유인원목.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과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고, 자, 우리 보면 지금은 다 멸종했지만 이런 사람들 있죠.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베이징 원인 이런 사람들. 현재는 다 지금 멸종된 상태야. 멸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호모과에 있다가 멸종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이야기니? 자, 요거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조체를 암기를 해야 돼. 중요한 건 있잖아. 종이 가장 작다. 개가 가장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단순히 쭉 다 외워야 되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다라는 거 다 외워야 되고 종이란 건 가장 작은 종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요거 상호 생식해가지고 번식해가지고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 왜냐하면 요즘 워낙 뭐 집에서 뭐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뭐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들 종 하면 있잖아. 말티즈하고 푸들이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 지금 우리가 애들 기본적으로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 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 아니라고. 얘네들은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이에서 그냥 그 형질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애들일 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그거까지 잘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쉰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 이 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일단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놈의 개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이거 잠깐 쉬고 요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생태계는 되게 간단해. 그래서 금방 끝낸 다음에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혹시 질문 있는 거 문제 풀고 나갈게. 잠깐만 쉽시다.